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건진법사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이 윤석열 피고인이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서로 알게 된 건 무려 10년이 넘었고 전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조언을 건네는 위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 해명을 비롯해 대선 국면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판에 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추궁에도 전 씨는 나도 6년형을 받았지만 손톱 밑에 낀 가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암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반대 신문 순서가 오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두 사람의 친분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013년에서 14년 사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징계를 받게 되자 건진법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장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윤 전 대통령 검찰 상사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고 해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이에 입을 열기 시작한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했을 땐 대통령이 될 기운이 보인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땐 오히려 추 장관과 합이 좋다는 조언을 김건희 씨에게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이른바 친윤계가 되는 의원들도 전 씨가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과 별개로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오랜 기간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혹은 재판을 통해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여기서 나온 뭐 몇 가지 발언들. 건진법사와의 오랜 인연이 확인이 됐다. 대통령이 될 기운이 보인다. 뭐 이런 예언도 했다 그러고요. 전에 아예 본 적도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밝혀지는가도 중요한데 그럼 밝혀진 이후의 태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뻔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지는 과연 무엇하는 사람인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최고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뻔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였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한테 뭐 이게 빠져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국정 자체를 이제 그렇게 했었다는 게 왜냐면 우리가 이미 멀지 않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국정이 왜 망가졌는지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수사했잖아. 그 특검 수사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역사의 이 재판장에서 다 이게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짓말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걸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너무 모르고 있다. 벌거벗은 임금입니다. 근데 문제 의식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과 보니까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내고 국정 운영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 자체에 문제 의식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 때문에 알았다, 누구 소개로 알았다 하는 얘기들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발언이. 건진과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적어도 10수년은 인연을 지금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통령 될 기운이 보인다. 그리고 뭐 검찰총장 되기 전부터 이제 좌천당에 있을 때 총장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던 부분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뒤에 와서 맞춰보니까 그런 거지 그때 그런 기운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역은. 건진법사는 딱 하나만 전 봅니다. 건진법사가 처남을 통해서 경찰 고위 간부랑 찰리.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프로필들을 보냈거든요. 유경옥 행정관한테 보냈어요. 김건희 측근인. 근데 그거를
그게 그럼 말하는 게 이거 최은순 씨 창고, 그 김충식 씨인가요? 창고에서 발견됐다는 그 파일 같은 것들인가요? 인사 뭐 경찰 인사 명단 같은 거? 그거와 일치하는 명단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개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 들어간 사람들도 몇 명 보이더라고요. 연결이 직접 되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판부에서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당신이 그런 걸 보냈습니까? 근데 증인이 인정을 했어요. 건진을 통해서 나는 보냈다. 네, 자기가 보냈다. 자기가 보낸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거의 국정농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쪽까지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재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유심히 봐야 된다. 사실상 거의 국정농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알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이 범법 행위들을 했다는 것은 쫙 얘기가 되는데 그 범법 행위에 그 뭐랄까 같이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는 그들의 위세를 믿고 무언가를 또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건진 법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승진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리고 아직도 있다면 끌어내려와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 그래서 윤석열이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의아하다. 분명히 임명장에 윤석열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아니 이제 그 뒤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김한빵? 그럼 왜 이름을 말 못해요? 왜요? 저도 박성재처럼 하고 싶은가 봐요. 박성재가 되고 싶은가 봐요. 자,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한빵이라고 텔레그램에 이름을 정해놓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 질문들 중에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당시에 왜 그 뭐 법카 관련된 수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왜 수사가 이렇게 이제 미진하냐 등을 질문하는 또 메시지가 있었고 이게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세상 일에 관심 많았던 것 같아요. 똥 묻은 개가 더 묻은 게 뭐라 한다고. 진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누가 누구를. 근데 정말 김건희로 단 하루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배달의 검찰 와서 막 다 해주고. 나 여기 다다미에 저 방탄유리 깔아줘 뭐 이런 거 하고. 수영장 만들고 고양이 방 만들고. 남편의 요술폰을 들고 장관들한테 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년 8개월 안 되죠. 이거 저희 법조 강조 기자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해 재판 현재 내용이 뭐냐면 디올백이 24년도에 이제 엄청 크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일을 다루는 거예요. 5월 2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 때 김건희 디올백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5월 5일 3일 지나서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연락을 해요. 혹시 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혜경 여사랑 그런 거는 어떻게 김정수. 되고 왜 나만 김정수 여사랑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왜 내 것만 하는 거야 이런 문자들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금 주장은 뭐냐? 원래 이게 그냥 프로세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형사부에서 통해 가지고 감찰 여기 보니까 검찰국장한테까지 수사가 보고가 돼서 이 김건희 씨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보고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궁금해하는 게 공무원들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지금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부 지금 검찰국장까지. 네. 예. 그래서 형사팀에서부터 검찰국장, 그래서 박성재에서 김건희가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도 국정농단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 굴욕의 인사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패싱을 당하죠. 핵심들 인사들을 검찰총장이 보통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다 깔아버리잖아요. 중앙지검장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후 5월 13일 날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 기존의 송경호에서 이창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를 권한 게 김건희가 아니냐. 와 검찰총장한테 사표까지 걸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봤던 장면은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 패싱을 당한 검찰총장이 우리가 흔히 아는 7초간의 침묵으로 일종의 항의의 표시를 보이죠. 그 뉴스를 본 김건희가 지금 이제 우리 김대혁 기자가 얘기하면 뉴스를 보고 나서 똑똑똑똑똑 그만두든가. 제정신? 뭐 지금 이렇게 진짜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 찍고 띵띵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만둔다는 기사 나오면 체리 따봉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와. 지금 이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단 한 번에 그것도 악소리도 못 내보고 바로 그냥 뭐 진짜 실제로 그렇게 교체가 됐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의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민정수석을 나중에 부활을 시키잖아요. 김주현이 들어오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이제 한동훈에서 김건희와 불편한 관계가 펼쳐지고 나서 그 서천시장이었나요? 화재난 데서 이제 90도 인사하면서 인사하죠. 뭐 이렇게 뭔가 굴욕. 봉합이 되는 어떤 장면들이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갈아치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이 박성재예요. 예. 그러니까 박성재라는 인물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 라인에 없었던 인물이었거든. 그러면 그 라인에 없었던 인물이 지금 와서 보니까 대통령하고 뭘 일을 한 게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안방만 안방하고만. 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예. 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것 같아요. 윤석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을 남들보다 더 관심 있게 비중 있게 다뤄요. 이거 그냥 아니 뭐 일단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건 국민의힘을 박살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혐의 중 하나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윤석열이 이제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윤석열 발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 윤석열이가 거짓말하는 2022년 대선 당시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요 발언인데요. 예. 윤석열이 본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미 이건 거짓말이라고 자백을 했었어요, 일단은. 네. 그거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지난달에 법정 진술로 전성배 씨는 뭐 저희 식구랑 만났죠. 몇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 김건희랑 같이 건진 만난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니 저 아내랑 뭐 만난 적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 이게 너무 완벽한 자기가 얘기했어. 자백을 이미 한참 전에 했어요. 해놓고. 그런데 이제 어제 건진법사가 또 나왔어요. 건진이 나왔어요. 예.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건진의 어제 법정 진술입니다. 윤석열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했다. 윤석열이 2014년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사표를 내야 하는지 묻기 위해 나랑 대화를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할 때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 받았을 때도 윤석열 부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와, 오래됐네, 또 라고 인연도. 법정 진술. 오래됐어, 인연이. 진짜. 오래됐어.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항상 전성배 건진한테 물어봤대.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함께 했고. 그렇죠. 이거는 뭐 허위 사실은 뭐 명확해지는 그렇죠. 자기도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모든 걸 다 부인했는데 요것만 또 시원하게 긍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갑니다. 네, 400억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꾸 윤석열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니까. 얘들아 나 아직 있지. 야, 내 입 남아있다. 그거 보자, 이 자식들. 400억 준비해라. 그래. 본인은 영치금으로 12억 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렇게 명백하게 자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뭐랄까 변명하듯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아예 그 변호하는 것이 그 자체로 거짓말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변호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크게 뭐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뭐 이게 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그 100만 원 이상 이제 선고가 돼야 400억을 토해내는데 그 벌금 액수로 또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가 지금 법정을 좀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100만 원 밑으로 선고가 돼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예.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냐 여부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됐었고. 맞습니다. 이남석 변호사. 예, 부패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그다음에 건진과의 관계가 무속이나 이런 거 연결돼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 100만 원 밑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죠.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 건진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죠. 이 건진이 있었던 그 본부를 없앴어요.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본부가. 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계속 집요하게 이제 이렇게 여론에서도 얘기하니까 저것도 지금 얘기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거는 100만 원 밑으로는 좀 상상이 그렇습니다. 이 엄청 큰 뉴스였고 엄청 큰 이슈였다니까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없앴다니까 네트워크 본부 맞습니다. 자체를. 예, 예. 맞아요. 그때 뭐 건진 라인 뭐 이런 얘기가 벌써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뭐 비선 실세 여전히 건진이 막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키고 막 그런 맞습니다. 영상이 그런 돌아다녔잖아요.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네. 때였어가지고요. 사법부가 상상 이상이라 또 그게 사법부가.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네. 아, 사법부 좀 씹어. 축구. 월드컵 두고 심판이 조금 잘 못한다 싶으면 우리 사법부 가죠. 충분히 가능하잖아 이거. 알겠어요. 가능하지. 약간 빗대가지고. 빗대서 가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월드컵 개막인데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잖아. 아니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장난치면 안 됩니다. 박문성 위원이랑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도 우리 검사 출신으로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쉽지 않죠, 사실. 함께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검찰이 제가 몸담았던 데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지적하고 다시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새롭게 맞아요.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쇄신된 어떤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태어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이끌었던 김승호 검사가 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승호 검사 바로 이자입니다. 부산 고검검사. 지금 현직 검사야. 현직. 근데 2024년 5월에서 10월까지 디올백 수사를 했던 사람. 디올백 무혐의로 털어줬잖아. 네. 이자가 나왔어. 나왔다고 증인으로. 근데 특검은요. 2024년 5월 당시 김건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눈 텔레그램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게 풀 버전을 지금까지는 다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제 풀 버전이 나왔어. 그거. 근데 검사들은 이런 걸 보면 화가 안 나나 봐 또. 이런 걸 보면 부끄럽지 않나 봐.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너무 상하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 희한한 검사들입니다. 일단 법정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월 5일 19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영애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 일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 그거를 보내고 한 2시간 후쯤에 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나에 관한 수사는 전담팀 구성해서 빨리 하고 저렇게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어필하는 게 익혀지거든요. 어쨌든 이때까지 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맞죠.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 1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대법원장 수사도 그러니까 주인 검사가 좀 바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검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받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좀 챙겨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없나요? 대검에서 특별히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예. 네. 한 사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고? 야,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 그렇게 다 쏟았냐? 다 들어가면서. 아, 말도 안 됩니다. 그 텔레그램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예, 네. 여기 이제 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그렇습니다. 거고. 이런 이제 야. 김건희 민간인한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검찰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끄럽고 그럼요. 뭐 화를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시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와. 디테일하게 형사 일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 짚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저기 5월 텔레인데 콜검 출장 조사한 게 24년 7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 일부가 갔는데 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형사 일부에서 그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박이네. 저 내용을 보면 왜 내 사건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저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명수 사건은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데 이렇게 네. 지휘를 하냐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라는 거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밀 유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어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이거 그 김건희의 문체가 아니에요. 이 문체 자체가 예,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 보고를 받은 거 아닌가? 저런 내용은 아마 김건희 씨가 저걸 직접 작성하기도 어려운 얘기죠. 예,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 같은 걸 내리려면 뭔가 내용을 좀 알고 그러니까 사실 김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김건희는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누군가 서포트해서 써줘서 그대로 아마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정 쪽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 얘기를 해서 그걸 해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잘 안 돼서 자기를 지금 전단팀이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내가 직접 나설게 네.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자기가 그걸 쓸 능력은 안 될 거고 아마 좀 써줘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된 것으로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김건희는 글을 쓸 때 중간에 점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저희가 수 없어요? 몰라요. 네. 그거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보내줘서 그거를 그대로 그것을 사실은 필요했는데 그 필요 정도는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예. 의문을 그냥 제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문 제기하세요인데 네. 예, 그대로 보낸 건 아닌가 싶고 이것도 그러네요. 김명수 가로 열고 전 대법원장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김건희에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보낸 내용인데 그렇죠. 이거까지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사들 이런 거는 화 안 내니? 그러니까 아이고. 검사들이 이제 저런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증인 신문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2+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끓고 예. 저런 것이 나타나면 바로 진짜 2+에 들끓고 한다면 네. 검사들이 진짜 뭐 공평하게 네. 이렇게 한다 할 텐데 저런 데도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참 이거 검찰청은 없애야 돼. 지금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없애야 된다. 없애야 돼. 아니 지금 2+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는 국정조사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럽나 봐, 진짜. 너무 선택적으로 2+에서 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 항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 내용 보면 무슨 뭐 야망과 광기의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야망과 광기의 시대를 본인들이 만들었고 지금 맞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난 진짜 그 정신 상태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